우리 뉴스 어장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아, 뉴스 어장. 네. 어장에 맡기지 마세요. 네, 가칭 뉴스 공장 아니구나. 가칭 뉴스 민원연의 뉴스 어장 오늘 두 번째 순서인데요. 저희가 이름을 가지고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민원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 시작했다. 그리고 연습 중이다라고 하고 가칭 민원연의 뉴스 어장으로 지금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야말로 우리 운영위원회 연령대가 제가 그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령대가 50 이상, 60, 70 이하 뭐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뉴스 어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뭔가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뉴스 공장을 너무 흉내내서 안 그래도 우리가 파파이스도 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좀 개성 없이 약간 기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민원연이 하고 있는 언론 비평이라는 느낌 확실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사는 제목으로 좀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어쩌면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틀만 더 고민해보고 무조건 우리는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좀 제가 보기에 이틀 고민한다 그래놓고 30분 고민하고 결정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까지는 민원연의 뉴스 어장입니다. 민원연의 뉴스 어장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종편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조중동을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논리가 계속 있고 올해는 정말 대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후원도 해주셨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포털까지 해보자 하고 일단 나섰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그 신문 방송사 페이스북으로 내보내는 기사들도 다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이래저래 연합뉴스 뉴시스도 시작을 했고 경제신문도 시작을 했어요. 다 조지는구나 그냥. 네. 기존 언론이 만든 어장을 다 조져드립니다. 민원연의 뉴스 어장. 안녕하세요. 모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민원연에서 신문 모니터를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방송 보고 있는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방송 보고 있는 하니까 상당히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방송 보도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시네요. 네, 앞으로는 뉴스도 안 볼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저는 사무처장 하고 있는 김원경 활동가입니다. 저희 요즘 너무 보고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오지가 않고요. 어떤 날 막 10개씩 막 쏟아져 나오고 또 어떤 날은 거의 그냥 신문방송 이 일일 브리핑만 나오고 끝나는 날이 있는데 어저께는 저희가 신문방송 브리핑만 나왔죠. 뭐가 있었나요? 저희가 자기 거 외에는 잘 몰라요. 저만 하는군요. 어제 신문방송 종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사실 그동안 다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낸 것이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문방송 이야기 그리고 경제신문이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근데 경제신문 이야기가 전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네네. 그래서 그거 오늘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문부터? 네, 알겠습니다. 신문. 일단 최근에 조중동이 계속 안철수 중심으로 뭉쳐라 조언을 네. 내놓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언이 매주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즉 5일 같은 경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새로운 조언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는 건 유권자의 사표 방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모모로 뭉쳐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반문연대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실제로 그분의 발언이에요. 모모를 둘러싼 심리적 연대다. 그래서 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알아. 그러시죠. 이제 외웠어. 네. 이거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는 종편. 요즘 종편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60-70%를 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박근혜 구속. 그치. 구속은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구명.
박근혜 처벌. 박근혜 불쌍하게. 사면. 오 맞았어. 아이 참 민원연 짬밥 3년이면 이렇게 여러 번을 해야 되나?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봉수 씨가 맞출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예, 실제 워딩을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인간적 정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할 때의 표정을 보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이 우울함은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사면, 때가 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측은 사면, 말도 꺼내지 말라는 측에 맞서 심리적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진짜 가지각색으로 반문연대를 반문연대 하라는 소리인데 똑같이 네, 그렇죠, 가지각색이네요 정말. 근데 사실 이 칼럼에서 정말 불쾌한 지점은 요것만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요 이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뭐 구속됐을 때 우울한 기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 뒤에 붙인 말이 되게 아주 불쾌한 지점이었어요. 근데 요게 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중 자살하지 않고 살아 부인과의 경제 공동체 관계로 엮여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면 기뻤을까? 그를 지지했건 안 했건 우리 전체를 대표하던 대통령이 수감된다는 것은 우울한 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제가 본인 생각이지 저거를 저거는. 저는 되게 약하게 처리를 했어요. 저 약하게 아니고 그냥 싹 이렇게 네. 썼는데 제가 정말 생각 없이 제가 무례하네요. 말하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송편 칼럼 이렇게 짓거렸다 이렇게 내가 쓴 거예요. 제가 급하게 수정을 막 근데 써놓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네. 짓거렸다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런 막 진짜 거기다 욕을 써주려다가 네. 진짜 제가 개인 그거였으면 욕을 썼을 텐데 어디서 네가 감히 그 어디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니.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 그 경제 공동체라고 우리가 논린다기보다 아니 놀리는 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 그것과 지금 그 부부를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를 그런 식으로 깐죽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말한다는 게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아니 저렇게 계속 논평이나 사설 칼럼에 그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써도 되는 겁니까? 원래 칼럼은 컬럼은 원래 그런 거긴 한데 저도 그런 고민을 사실 좀 하긴 하는데 사실과 이렇게, 다른. 이렇게 예.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건가? 아니 명예훼손으로는 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 걸어줘야 생각이 돼요. 문제가 걸어주세요. 아니라, 네, 걸어주세요 제발. 진짜 자기 생각이 이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무 말이라 쓰잖아요. 아무 네, 말이나.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걸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아무 말을 실어준다는 그 매체에 정말 아니 그리고 박근혜 씨가 구속되는 걸 보면서 꼭 우리가 우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저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또 슬픔을 강요하면서 불쌍한 그거를 또 강요한다는 그것만 정상인 것처럼 우울해야 정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 자체는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구속은 되게 정의가 그럼요. 구현됐어. 네, 막 이런 법치가 느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사실 늘 느끼는 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우울해야 되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나? 그런 고민을 잠깐씩. 네. 근데 아무튼 저 칼럼이 의미하는 바는 전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 칼럼 읽고 나서 또 그 지금 종편에서도 계속 박근혜 그 구속 역풍을 불기를 계속 이제 그야말로 기원을 하고 있는 이런 네네네. 상황에서 한마디로 박근혜 구속에 대한 그 동정심 이거 하나로 대동단결하자라는 주장이에요, 저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표를 다 모아서 그것이 뭐 누구에게 가던 간에 지금은 그게 이제 대항마가 안철수라는 사람으로 이제 되었지만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 아니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힘으로 보수를 집결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진짜 정말 열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칼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글들이. 이게 더 노골적으로 더 심하게 하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가 방송을 사실 안 해서 안 하니까 금요일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오늘이 목요일? 네. 네, 목요일 보도를 내일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좀 땡겨서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우병우 6일 오늘이죠. 네. 오전에 이제 우병우가 검찰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 정도 날이면 기사가 하나씩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관련 보도가. 안 나온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안 나온 곳들 몇 군데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것도 맞춰야 돼요? 이건 그냥 지금 생각나서 아무렇게. 보도를 안 했다. 무보도 하면은 역시 우리 동아일보. 일단 하나 맞추셨어요. 또 있어요? 네. 중앙일보. 네. 동아일보도 또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조중동. 근데 일단 중앙일보는 우병우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오늘 지면에 한 번도 안 썼어요. 대단하네. 한 번도 안 쓰고 그 조선이랑 동아는 우병우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홍준표 그 발언에서 뭐 이렇게 문재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왔거든요. 우병우라는 말이 그거 할 때만 딱 썼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굳이 하나 더 따지자면 그 오늘의 채널 A라는 홍보 코너 있죠. 거기에서 우병우 또 레이저 뭐야. 쏠까? 그러면은 보도가 안 된 네, 거죠. 그죠. 예. 사실 그 광고에 우병우가 언급이 된 거예요. 예, 지면에 언급이 안 된 거예요. 그거 그죠. 따지면. 하지만 경향한결의 한국일보는 당연히 피저로 오늘 소환된다. 이 보도가 당연히 네, 정상이죠, 지면에 나오고. 정상. 이게 정상인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 요새 얘기가 되는 게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을 좀 갈라치기 하려는다.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느낌이 좀 드는 예, 보도들이 있는데 안 도와줄 거라고. 예를 들면 그 문재인 후보로 딱 정해진 이후에 문재인이 전화를 그 둘한테 늦게 했다. 안 했다. 이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뭐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했다. 이걸로 딴지를 건 거는 동아일보고요. 네. 조선일보는 전화를 안 해서 그 캠프에서 서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얘기했어요. 오후에 전화했다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참 관심 많으셔.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참 관심 장난질을 치고, 이렇게 소소한 네. 장난질을 계속 치고 있는데 이게 네. 너무 참 편파적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으로 지금 가나요? 갑자기 들어보니까 포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포털 그 장난질 지금 네. 문재인 그 대선 후보 선출 4월 3일 날 됐잖아요. 네네. 4월 3일 날 포털에서 제목들을 우리가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얘기했던 것은 누가 어디 몇 시간 동안 노출되었나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4월 3일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4월 4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 이 두 개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어저께 열심히 찾아봤지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 비슷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4월 3일 7시부터 처음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해서요. 그 다음 날도 쭉 관련된 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출 관련된 보도가 7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목들이 그냥 뭐 쭉 적폐청산의 국민통합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 이런 문재인 후보의 그 주장을 쭉 실어줍니다.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문재인 적폐청산의 국민통합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를 계속 그대로 바꿔주지 않고 쭉 가다가 저녁에 안희정, 이재명 지지층 흡수 과제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새벽 7시부터 이제 띄우기 시작하죠. 2시간 동안 띄우고 그 다음에 7시에는 민주경선 수도권 피날레 우리는 한 팀 안희 대이변 이건 뭐야? 대이변은 이런 제목을 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발언을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막 예전 기사도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4일 9시에 그 다음날 9시에요. 9시에 문대세론 안추격세 연대 단일화 장미 대선 변수는 해서 이제부터는 아침부터는 문재인 안철수의 이자 대결을 부각하는 이런 기사가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안희정 이재명 지지층 흡수 과제로 이런 제목이 이게 바로 대선 후보 선출된 날 이런 제목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뽑는 언론사 기사를 탑에 올려준 거고 네이버가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의미심장했고요.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4월 4일 날 있었어요. 근데 오후 3시부터 장미 대선 오자구도 오늘 정리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유력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목이 자주 바뀌죠. 사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밤 되니까 똑같았죠. 계속 그냥 똑같은 제목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딱 1시에 그 다음날 1시에 장미 대선 대진표 완성.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정당이 그럼요. 다 확정됐습니다. 정상적인 보도죠. 대진표 완성. 그다음에 문대세론 비문연대 구도 싸움. 딱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좀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에서 문대세론 비문연대 구도 싸움이 쭉 오래 갑니다. 아침 7시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건데요. 8시에 반문 적폐연대 무능한 상속 프레임 전쟁 시작됐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디?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예요? 동아일보 기사인데 제목 기가 막히다 이 진짜. 기사가 제가 지금 네이버만 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저는 그 인터넷 이렇게 누르면 엣지인가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기사 화면이 뜨거든요. 거기에도 올라가고 다음에도 올라가고 이 기사가 나름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메인에. 근데 반문적폐연대라는 뭐라 그럴까 네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적폐는 문재인 후보가 많이 하는 말인데 적폐청산은 근데 반문 적폐 연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적폐를 하고 있고 그런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가 구성됐다라는 내용이고 무능한 상속은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반문적폐 연대와 무능한 상속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악의적인 기사인데 이거를 지금 네이버가 메인에 1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아무튼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쭉 계속 이렇게 두 이자 대결을 그러니까 부각하는 기사가 쭉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을 가지고 워낙 장난을 지금 많이 치고 있고 저는 네이버 이 포털 모니터를 요즘 이제 하느라고 좀 보면서 우리가 기사 둘 다 모니터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우리는 내용이 워낙 내용까지 다 보게 되니까 제목만이 주는 이미지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포털로 봤을 때는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 예. 제목에서 특히 길면 앞제목이 또 더 중요하고요. 그것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이재명, 안희정 두 어떤 경선의 라이벌들을 앞으로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를 또 계속 언론에서 부추기면서 갈라졌다. 이 표가 어디로 갔다. 네. 이런 향방을 엄청나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일보가 지금 목요일자 지면에 단독 여론조사들을 계속 보도를 네네. 하는데 거기에 어쨌든 주된 야마는 안희정 지지자들의 표가 안철수한테 가고 있다. 네. 그거를 지금 중앙일보가 며칠째 계속 말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위원회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아직 그 표가 안 올라와서 내용이 안 올라와서 제가 실제 여론조사 질문이 뭐였는지 뭘 보고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저도 보면서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나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초반에는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두 후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구도 네네. 자체가 지지율 상으로.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 올라왔어요. 네. 그건 정말 당연한 수순인 거고. 올라온 상황에서도 그런 양강 구도를 보도하는 것 자체를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은 양강구도로 물어보는 그 여론조사 워낙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지난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 2주 전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말도 제가 안 그때 되는데. 중앙일보가 그때 보도해서 뭐 누가 이기면 표가 어떻게 가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네네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그렇게 아니고 문제라고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3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안 해도 양자구도인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너네들이 군부를 떼더니 원하는 대로 됐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 보도 올해 유난히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신문모니터위원회가 이렇게 여론조사 보도 모니터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신문모니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눈에 띄는 게 적폐청산을 국민들이 정말 원하느냐 이거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 네. 그래서 동아일보는 자체가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 두 번째 질문 항목이 아예 여러분들은 원하는 미래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뭡니까라고 질문을 해서 첫 번째 항목이 적폐청산, 두 번째가 뭐 통합법 막 이런 식이었어요. 안보 불안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죠. 사람들이 제일 적폐청산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도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허다하죠. 진짜 우리가 마음 먹고 여론조사 보도만 쳐다보면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그런 겁니다. 소소한 것들을 네. 진짜 지난 총선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똑같이 그 오차 범위내, 그러니까 박빙이 펼쳐져도, 그러니까 각 지역구마다 여당 후보가 그 아주 근소한 차, 예를 들어서 똑같이 3%로 여당 후보가 앞선다 그러면 그냥 앞선다 그러고, 만약 야당 후보가 앞서잖아요. 그럼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덧붙이는 거죠. 야당에 불리하게. 이런 식의 보도가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방송으로 넘어가나요? 네. 지상파 방송 네, 저는 퀴즈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좀 쉬워요. 아, 진짜. 근데 네. 구멍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오늘 퀴즈가 좀 쉬운 게 제가 우리 첫 시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MBC가 3월 31일 자유한국당 경선 끝났을 때, 4월 3일 민주당 경선 끝났을 때, 그리고 4월 4일 국민의당 경선 끝났을 때, 각 경선이 끝날 때마다 그 후보로 결정된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취지의 보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목에 그 사람을 묘사하는 워딩들을 하나씩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 같이 이렇게 써주는 건데 그거를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홍준표는 땡땡땡땡 땡땡땡, 안철수는 땡땡땡 땡땡, 문재인은 안철수는 알 것 같아요. 컴퓨터 의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안철수는 컴퓨터 의사. 자, 문재인은 땡땡땡 땡땡땡. 노무현 상속자? 자, 노무현까지 맞아요. 아 그래요? 상속자보다 더 나쁜 후계자? 말. 아닌데? 되게 나쁜 말. 이인자. 박명수 씨. 네? 2인자. 예, 2인자. 노무현 2인자. 홍준표는 뭐야? 홍준표 요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홍트럼프? 아니요. 아니고. 자, 홍준표 씨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홍준표 씨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유명해졌던 계기가 있어요.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에 검사? 아닌데? 땡땡땡. 검사잖아. 그 그러니까 뭐- 검사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뭐였죠? 박상원 씨가 최민실 씨랑 같이 드라마의 메인 캐릭터 한국말로 검사잖아 거기서. 메인 캐릭터를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냥. 주인공? 네, 모래시계의 주인공. 아 진짜. 아 진짜 다 가르쳐주네. 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모래시계 이게 제목이에요. 보도 제목. 너무 웃기잖아요. 아 진짜 편파적이야. 네. 홍준표는 모래시계 주인공, 안철수는 컴퓨터 의사, 문재인은 노무현 2인자. 이게 MBC가 보도 제목으로 낸 것입니다. 각 당 경선 야, 끝날 진짜 때마다. 웃기다. 이건 재밌죠? 진짜 이게 너무 웃기다. 웃겨요, 이건 너무. 진짜 웃기다. 재밌어서 제가 퀴즈로 가져왔고, 홍준표는 모래시계 주인공이 너무 웃기지 홍준표 않습니까? 별명 나 지금 앉은 자리에서 100개도 넘게 적었다 좋은 거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퀴즈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이 국민의당과 민주당 경선 결과를 다루는 방송사들의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드리자면 한 SBS, JTBC 정도 빼고는 국민의당에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게 MBC예요. 딱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퀴즈에서도 드러나지만은,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같은 경우에도 MBC가 최근에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미있는 게 TV조선 채널A 이 두 방송사는 안철수 후보가 결정된 날, 그러니까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4월 4일에 느닷없이 문재인 논란을 두 건을 보도했어요. 안철수 후보 관련 논란, 국민의당 경선 차떼기 논란 이런 거 보도 안 해요.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는데 문재인 논란이 두 건. 내용은 그렇게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이재명이 안 도와줄 거다. 요거 한 건이랑 하나는 문재인 후보자들이 문자 폭탄 날리고 18원 후원 했다. 왜 이거를 국민의당 경선 끝난 날 보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언제 했다는 소리예요? 4월 4일 국민의당 경선 끝난 날 한 겁니다. 네. 왜냐면은 문자 포탄을 언제 했다는 말이에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네. 근데 갑자기 그날 보도한 이유가 왜냐면 문재인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보도할 수는 있는데, 네, 아무튼간에 다른 방송사들은 왜 다 안 하는데 그 두 방송사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섬세. 네, 섬세하게. 사실 이날 4월 4일 국민의당 경선 끝난 날 MBC와 비견할 만큼의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게 요새 제가 잘 지적하지 않았던 MBN입니다. MBN이 대선 시작되니까 본색을 드러내요. 문재인 후보에게는 아주 부정적이고 안철수 후보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4일 날 MBN이 국민의당 경선 끝난 날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두 건이나 보도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보도를 한 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아들 채용 의혹이 뭐냐면은 그동안 나온 의혹을 싹 정리해줘요. 4가지 주제별로. 자체 검증 네. 없나요? 사실관계나 문제의식 해명 안 붙여줍니다. 이게 MBC가 하던 짓인데 원래 MBN이 갑자기 한 거죠. 이게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보도하고 바로 옆에는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는 보도예요. 네, 이거 누가 보면 안철수 캠프에서 만든 홍보 자료인 줄 알겠죠. 아 진짜예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 그런 거 없어요. 없나요? 네. 그건... 이게 사실 MBN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송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문재인 후보 유력 후보니까 의혹 보도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후보들도 의혹을 보도를 해줘야.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금 또 다른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양강 구도가 사실상 현실화되고 네. 있으면 당연히 네. 안철수 후보 관련 의혹, 심지어는 국민의당 경선 의혹도 안 나와요, 보도가. 그래서 MBN은 오히려 도전의 연속이라는 아주 재밌는 멋있는 제목과 함께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 아주 감동적으로 보도를 3분짜리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밌게 그려놨고, 그런데 SBS, JTBC가 그나마 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게, SBS가 어제죠, 4월 5일 날 그 안철수 후보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을 이거 마치 맞불 놓듯이 얘기가 많이 됐죠, 김미경 진짜. 교수인데요. 이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에 이게 2012년인가 그렇습니다. 채용될 당시에 의혹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서울대가 그때 의혹이 제기되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감사를 벌였다기보다는 이제 국정감사에 서울대가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명 자료를 보면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서울대도 그런 걸 인정을 해요.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교수 채용과 그때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영입과 함께 동기부여가 돼서 김의겸 교수도 채용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교수 채용을 무슨 동기부여로 합니까? 뭐 그리고 학교 이미지의 쇄신을 위해, 뭐 재고를 위해, 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네요, 말 예. 근데 이제 그 국정감사 때도 김미경 교수가 교수로 임용될 자격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격은 갖췄어요. 근데 채용 절차, 이건 문재인 아들 의혹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채용 절차 자체. 특혜를 줬다는 네. 그런 건. 네, 의혹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SBS에서 이걸 보도를 했어요, 어제. 예, SBS가 요새 사실은이라는 코너를 꾸며가지고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아들 의혹을 보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SBS도 그동안 했습니다, 쭉. 제가 지금 한 16일부터 보도를 보고 있는데, 3월 16일. SBS가 2건인가 3건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안철수도 양강구도에 이제 편입된 유력 후보니까 SBS가 딱 김미경 교수 의혹을 보도를 해준 겁니다. 다른 방송사들 보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편파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요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 상당히 깔끔하게 끝났는데요. 네. 어쩌면 좋아? 경제신문 좀 해보시죠. 네네네네. 사실 경제신문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보고서였거든요. 여기서 퀴즈, 판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경제신문의 대선 후보 공약 검증 보도는 결론이 뿅뿅뿅뿅이었다. 나 그것도 알아. 어떡해. 그 당연하시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뿅뿅뿅뿅. 나 이 보고서 봤는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지? 잠깐만요. 힌트는 발음이 어렵다. 포퓰리즘. 생각났다. 생각나자.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의 공약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복지 공약도 있을 수 있고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자는 공약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결론은 다 포퓰리즘이다. 네. 이거는 뭐 다 대중 영합적인 뭐 그런 거고 대기업을 옥죄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경제신문들의 주요 논조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조중동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검증이라고 대선 공약을 소개해주고 검증한다는 코너를 만들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된 건지 좀 의문스러운 어떤 특정 여태까지 약간 친기업적인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로 전달하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말은 검증인데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포퓰리즘.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경제지 비평 기사를 이명재 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님이시죠? 네. 전 아시아 경제 논설위원이실 겁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써주고 계신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번에 나온 보고서랑 저번 주 나왔던 보고서랑 내용이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경제지의 일관된 그 대선 딱 프레임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정치 혐오예요. 대선 주자들 공약 볼 거 없다예요. 방금 포퓰리즘도 나왔지만 아주 이게 노골적인데, 이것도 배낭 간사가 아까 얘기한 건데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뭐 법인세 인상이나 아니면은 재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공약들이 이제 뭐 기업을 옥죄고 똑같은 논리로 하면서 공약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인터뷰하냐면 한국상공회의소. 그렇죠.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박용만 회장 아시죠? 네. 정말 답을 정해. 네, 이런 분들을 인터뷰해요. 말이 되냐고요? 기업의 대표한테 기업의 문제점을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경제지에서 지금 사실 대선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주 심각하죠. 사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할 게 네. 명확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포퓰리즘 일정 부분 포퓰리즘을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특성상 그렇죠. 네. 당연히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들 그런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네. 정치인의 의무인 그러니까요. 것인데 네. 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은 거를 대중영합적이야라고 하면서 막 무작정 비판하는 네.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좋은 지적이네요.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꼭 나쁜 거냐? 네, 이게 그렇죠. 완전히 나쁜 용어로 지금 대중의 그러니까 인식이 돼 있는데 이거를 검증을 정말 네.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런 요구가 분출된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요구가 분출된 배경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기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논리만 반복하는 건 네. 정말 명백히 문제적이라는 것이죠. 네. 이 저희 경제지 비평 포함해서 모든 저희 보고서 기사들 민원연 홈페이지 그리고 오마이뉴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내용 다 정리. 내가 왜 진행을 하고 있지 갑자기? 제가 오늘 너무 다운돼서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는 아니지만은 어저께 KBS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에서 성명을 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가 사실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네. 최악의 소재로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 검증 얘기도 많이 하고 팩트 체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팩트 체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토론회를 언론학회에서 하는 토론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발제자께서 한 말 중에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딱 뭔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들도 대부분이 그래도 팩트는 맞잖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마치 팩트 체크만 되면 뭐든지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팩트를 가지고 악의적이고 충분히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팩트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그것도 사실은 적절한 언론의 행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오면서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팩트 체크를 빌미로 해서 계속 흑색선전식의 보도들이 이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바로 2주 전에 제가 토론회 갔다 온 이후에 계속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 후보 아들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인 양 그런 겉으로는 모양새는 검증 보도인 양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KBS 노조에서 발표했던 것은 뭐냐면은 2012년에 그러니까 이번 올해의 4월 3일, 4월 2일, 3월 27일, 3월 21일 4번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문 후보 아들 의혹을 보도를 했다 KBS가. 근데 사실 우리 민원연 보고서에서는 KBS가 보도한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평범한 보도였던 거죠. 그게 사실 나쁜 보도죠. 근데 MBC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은 MBC나 TV조선 보도에 비하면은 얌전했다. 얌전한 거예요. 그냥 무난한 거예요. 네, 맞아요. 무난한 그런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 이제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같은 폭로성 의혹 제기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를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타 당에서 네. 정치 공방 차원에서 네. 그쪽은 지금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선거 과정에서 뛰는 선수들, 후보들은 사실은 뭐 별별 얘기를 막
다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의 기능이 그것만 해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저희가 계속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옴표 보도의 예. 문제죠. 그래서 KBS가 네. 그 19대 대통령 선거 보도 준칙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라고 노조에서 네. 주장했고요. 현행 KBS 보도 준칙을 읽어보면은 경력, 학력, 재산, 병역, 정과 등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자질 검증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경우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해야 한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단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할 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 보도가 문재인 아들의 채용과 관련한 이런 폭로성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거나 전달하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그냥 그 주장만을 계속 옮기는 보도를 의혹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확성기 노릇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더구나 이번 문재인 아들 채용 의혹은 2012년 대선 당시 KBS가 만든 검증 TF가 이미 심층 취재를 하고 확인까지 거쳤던 사안이다. 당시 검증단의 심층 취재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이 팠다는 똑같은 거죠. 내용을 네. 이미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찾아봤고,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정치적 반대 세력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KBS가 이런 의혹 제기를 재탕에 받아쓰게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특정 후보 죽이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언론사들도 다 뭔가 심층 취재를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2012년 당시에 이명박 후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시절이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뽑은 사장이 있고 그 라인이 있는 KBS 사단에서도 이걸 엄청 TF로 꾸려서 해보려고 했으나 사실 그때도 박근혜 후보를 밀어주려고 노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했으나 없어서 엎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네. 사안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네. 의도적으로 계속 부풀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 밝혀진 것이 없다면은 사실 이제는 보도하지 말아라. 문제가 라고, 그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뭐 해명이 부족하면은 그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얘기를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네. 그런 것이라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저도 어제 보도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뭐 또 나왔다고 하고 계속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더 거예요. 심해질 왜냐하면 올해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물고 늘어질 것이 사실상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남아있는 불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불씨를 끄지 않으려고 점점 막말도 정치인들은 더 심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언론이 계속 받아쓰면서 검증 없이 계속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정말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꾸 이 이제 대선판이 이런 이제 흑색 선전.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후보는 자꾸 막 10년 전 막 이런 거 얘기를 가지고 나와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 어제 또 나온 그 노무현 정권 뭐 그 사돈 뭐 음주운전 은폐 의혹 이것도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게 도대체. 아무튼간에. 근데 언론사들이 이런 그러니까 흑색 선전에 가까운 선전 선동을 보도를 안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보도를 안 하고 이 사람의 정책과 공약 비전을 중심으로 맞아요. 보도를 해줘야 그래야 대선 주자들도 또 각 당도 그런 프레임에 따라 맞춰서 이제 그 경쟁을 펼칠 텐데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런 민감한 문제 또는 그 의혹 같은 것들 선동 이렇게 폭로성 주장 이런 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보도를 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과 언론이 사실 주고받으면서 이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지금 들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선거 보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반문연대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문 적폐연대도 나왔죠. 아까? 그러지 마치 옛날에 친박연대처럼 반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이게 당최 말이 안 되는. 아니 상식적으로 네. 문재인이 싫어서 대선에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제가 특정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예 세 개가 그러니까 뭐랄까 반문연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게 국민의당과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게 일단 세 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 개가 한 번에 합쳐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 먼저 하라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네, 신문에서 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진짜. 아무튼 근데 이게 재밌어요. 진짜 그게 가능성이 너무 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국민의당이 이제 뭐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의당도 야당이고 분명히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반문연대라고 해서 그렇게 다 모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네. 그렇게 한다면 이미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그렇죠. 상실하고 정말 네. 완전 네. 그야말로 적폐 정당이 되는 그래서 거죠. 오히려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반가울 그게 거예요. 구도가 예. 선명해서 해버려라 차라리. 차라리 단일화 해버려라.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당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야당의 선면성 이런 게 떨어지니까. 네.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이 정치공학적 이 뭐 짱구들을 다들 굴리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지금 지금 여기 줄을 섰네 여기 섰네 왔다 갔다 하네 지금 막 그런 네. 것들이 막 보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사실은 신문은 그럴 수 있지만 신문은 사실 정파색을 드러낼 수 네. 있지만 방송은 사실 특히 그러면 안 공영방송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MBC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리고 그 정파성은 정파성이고 그냥 보도의 기본이나 좀 지켜줬으면 반론 나오면 좀 실어주고 왜 이런 거 안 하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열심히 시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11월에 MBC와 KBS가 재허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전에 종편 떼찌를 해서 종편 재승인에 이제 어찌됐든 실효성 있는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MBC, KBS 문제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실 그동안 워낙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재허가 때 뭐 허가가 설마 어떻게 되기야 하겠냐 네, 그런 어렵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게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했다는 것을 분명히 어떤 공적인 뭐 점수로서 그것이 입증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선거 시기에 특히 열심히 힘이 좀 넣어봅시다. 문제 있는 보도들 다 싹 모아서 또 갑자기 누구한테 입맛을 하실 쩝쩝 말씀이세요? 입맛을 쩝쩝 다시시는 아니 저쪽을 보면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면요? 시민은 여기서 넣지 여기는 안 넣는다. 네, 저는 뭐 너무 열심히 하세요. 옆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마치고요. 저희가 원래 데일리라고 말을 하였으면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은 저희 뉴스박 있어요. 뉴스박을 네.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이번에는 금요일은 안 하고 월화수목 이렇게 잘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 우리가 뉴스 어장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생각을 해서 바꾸면 바꿔보는 거고 아니면 이 이름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원연이 하고 있는 그 언론 비평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장에 속지 마세요. 안녕.